장감대감 소마님, 더운 한여름날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찾아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으면 마치 얼음 속에 꽂힌 듯 차갑고 엿기름이 빠져버린 듯 허전함을 느끼실 테니 편안히 자리를 잡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이야기는 오래전 조선 중기 어느 산골짜기 마을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을 가장자리에는 기와 지붕이 여러 곳 무너져 내린 한 채의 집이 초라하게 서 있습니다. 이 집은 한때 세대에 걸쳐 과거에 급제한 인물을 배출한 명문가로 명성이 높았지만 이제는 쇠퇴하여 하루 삼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집의 외아들인 28살 총각 만수는 그야말로 집안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며 가르치려 애썼지만 만수는 글 공부는 차치하고 온종일 술 친구들과 어울려 신나게 노는 것에 매진하며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우물가에서 주민들이 모여 만수를 수군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게으른 노총각에게 아가씨가 시집 가겠어? 집안도 저렇게 처참한데 혼인식이라도 어떻게 치르겠어? 그런데 사람들의 의아함이 가라앉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가난한 농부가 자신의 막내딸을 만수의 며느리로 보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아가씨의 이름은 유하였습니다. 18살의 유하는 맑고 단정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난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효도심이 남달랐고 바느질과 가사일 솜씨도 뛰어나다는 소문이 마을 안팎으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혼례가 세틀 앞으로 다가온 가을 저녁, 유하의 어머니는 딸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유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에는 헤어져 버린 비단 보자기를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렴. 이 보자기를 푸니 은은한 옥빛이 흐르는 아름다운 비녀가 그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유하는 깜짝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그 비녀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래도 유하야, 어미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다른 집 아가씨들처럼 화려한 혼수품을 준비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마당 밖에서는 막내 동생이 어머니 배고파요 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은 이미 곡식이 바닥나고 추운 겨울도 곧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유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비녀를 팔아버리세요. 뭐라고? 유하야,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어보자 유하는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굶주리는데 비녀가 무슨 소용이 있죠? 차라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과거 급제를 위해 직접 정리하신 그 책을 혼수품으로 가지고 가겠어요. 그 낡은 책을. 네, 그 책 속에는 아버지의 정성과 지혜가 온전히 담겨 있어요. 그것은 옥비녀보다 1000배 더 귀한 보물이에요. 사실 유하의 아버지는 과거에는 이름 높은 선비였지만 정치적인 싸움에 패배하여 이제는 자급자족하는 평범한 농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하의 유일한 값진 혼수품이었던 옥비녀는 쌀 한 가마니와 바뀌었습니다. 온 가족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혼례 당일 만수는 친구들과 함께 유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혼례를 올리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혼례상 위에는 작고 소박한 보다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책 한 권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수품이라고는 이렇게 낡은 책 한 권뿐이야. 하지만 만수의 아버지는 그 책을 받아보고 깊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보물이구나. 어머니도 유하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말했습니다. 이게야 사람을 살리는 법이야? 잘 왔다. 우리 아가야. 사람들은 유하를 조롱했지만 시부모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책 한 권이야말로 집안의 진정한 보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혼례를 마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하는 우기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고
그렇게 낡은 책 한 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유하는 시부모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시집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밥을 지어주고 집안 살림을 꼼꼼히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남편 만수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술 친구들을 찾아가고 밤늦게 취해서 돌아와 꾸중을 먹는 나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서방님이 글을 안 읽으니 걱정된다고 말하자 유하는 조심스럽게 만수를 권하지만 만수는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하다. 이 그의 게으름과 방종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가족의 쌀이 완전히 바닥나자 유하는 이른 새벽산으로 올라가 시댁 식구들이 모르는 귀한 나물들을 캐왔습니다. 친정에서 배웠던 더덕, 도라지, 참나물, 고려엉겅퀴 등이 그것인데 시댁 사람들은 이것들을 그저 잡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유하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요리하자 이 나물들은 맛있고 몸에도 좋은 반찬으로 변했습니다. 시부모는 깜짝 놀라며 유하를 칭찬했습니다. 아가야, 너는 정말 살림에 눈이 밝구나. 어느 날 유하는 캐온 나물을 장터에 내다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그만 좌판을 펴고 나무를 가지런히 나열했습니다. 그때 만수의 술친구인 대식이가 길을 지나가다 유하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봐라. 새시댁이 대범하게 나물 장사를 하네. 대식이는 크게 소리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혼수품은 헌책 한 권, 밥상은 풀떼기인데 이 나물 좀 보고 사주세요. 구경꾼들이 모여들며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정말 그 진며느리 답네. 혼수로 책 한 권만 가져왔다는 말에 유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물 좀 사가세요. 이것들은 귀한 산나물입니다. 가격은 좀 깎아드릴게요. 사람들이 호기심에 나물을 하나 둘 사기 시작했습니다. 유하는 빠르게 나물을 모두 팔고 그 돈으로 등유와 헌종이 한 뭉치를 샀습니다. 그날 밤 장터에서 들렸던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유하의 방에는 따뜻한 등잔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로 맞서는 대신 불빛과 종이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듬해 봄, 만수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친구들이 모두 농번기이니 일손을 도와가 버려 술자리가 일찍 끝났기 때문입니다. 집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시부모는 낮잠을 자고 있고 유하는 뒷마당에서 봄나무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심심해진 만수가 대청에 앉아 있을 때 책상 위에 놓인 그 낡은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장인 어른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을까? 만수는 호기심과 심심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첫 장부터 예상치 못한 놀라운 내용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 속에는 지루한 경전 구절뿐만 아니라 장인 어른이 직접 손으로 쓴 공부법, 시문 답안의 요령,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력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을 아는 것과 글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은 다르다. 후자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자격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 만수는 점점 책에 빠져들었습니다. 장인 어른의 손글씨로 적힌 글들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자극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고 이제껏 자신이 얼마나 허무하게 세월을 보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흘러 부지부각 해가 저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아들 만수가 책상에 엎드려 열심히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허,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들은 이 책을 읽고 있구나. 시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 장인 어른은 얼마나 학식이 깊으신 분인지 드디어 그의 가르침으로 사람이 바뀌는 날이 왔구나. 만수는 그날부터 마음을 단호히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귀한 가르침이 담긴 책을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눈앞에 자꾸 아른거릴 정도로 익혔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이제 장인 어른의 책만으로는 과거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더 많은 책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만수는 유하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 읍내 장터에 다녀오겠소? 서원에서 나온 책이나 다른 선비들이 내놓은 책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서방님, 정말이십니까? 그럼 이제야 정신을 차렸소. 유하는 기뻐하며 만수를 위한 노자를 챙겨주었습니다. 만수는 의기양양하게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는 각종 상인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팔고 있는 상인, 각종 도자기 그릇을 내놓은 상인들이 어우러져 열뇨했고 그 사이사이로 드물게 헌책을 꾸려 판매하는 상인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디 괜찮은 책이 있나? 만수는 한 서사 앞에 멈춰 서서 진열된 책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논어맹자소학과 같이 익숙한 경전부터 처음 보는 학자들의 문집까지 다양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만수가 책장을 살짝 넘기며 가격을 묻고 고민하던 찰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만수야,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요새 쫓아다니려 해도 안 보이더니. 그는 과거 글방에서 함께 지냈던 술동무인 대식이었습니다. 아, 대시야. 책 좀 사려고 왔어. 책. 하하, 너 정말 공부할 작정이야? 이 나이에 뭔 공부를. 대식이는 만수의 어깨를 세게 탁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 딱딱한 책 따위 버려두고 오늘 기생집에 새로 들어온 예쁜 기녀가 있다는데 같이 가자. 아니야. 뭐라고? 한 잔만 하고 오면 되잖아. 책은 내일 사도 늦지 않잖아. 이 대식이는 만수의 팔을 강제로 잡아 끌며 계속해서 유혹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딱딱한 놈이 됐어? 젊었을 때는 나보다 더 막 노는 놈이었잖아. 책 몇 장 보는 거로 사람이 바뀌겠어? 책은 내일 봐도 되고 젊음은 오늘뿐이잖아. 만수는 심히 흔들렸습니다. 한쪽에는 벅찬 공부와 책이 기다리고 다른 한쪽에는 익숙하고 달콤한 유혹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 뭐 오늘 하루 정도는?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하면 되지. 결국 만수는 책을 사지 못한 채 대식이 뒤를 따라 기생집으로 향해 버렸습니다. 기생집에서 술에 완전히 취한 대식이가 만수의 집까지 뒤따라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대청으로 올라온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책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고작 종이 뭉치 가지고 뭘 하려는 거야? 대시, 조용히 해. 무슨 소리야? 이런 낡은 책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대식이가 책을 함부로 만지려다가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실수로 엎드렸습니다. 갈색의 먹물과 투명한 술이 섞여 책면에 번지며 장인 어른의 소중한 글자들이 점차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표정도 그 얼룩처럼 비틀렸습니다. 아이, 어째하냐? 만수는 급히 책을 들어올리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읽던 장인 어른의 손글씨가 술에 젖어 더러워진 것이니까요. 미안. 내가 실수했어. 대식이는 놀란 나머지 부랴부랴 사과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밤중에 소란에 나온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놈들 아직은 마음을 고칠 때가 아닌가 보구나. 유하도 멀리서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자. 강요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유하는 젖은 책을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기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옆에서 눈치를 보며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인, 모든 게 끝났소. 책이 이 모양이 되었으니. 만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장인 어른의 소중한 글들이 술에 젖어번진 모습을 보니 그의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장인 어른께 무슨 면목이 있겠소? 이 귀한 책을 제가 망쳤고
술자리에 나간 것도 제 잘못이지. 하지만 유하는 이상히 침착했습니다. 서방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부인, 이렇게 글자가 번져 버렸는데 어떻게? 저희 친정에서 배운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유하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을 씻은 첫 번째 물, 즉 쌀뜨물을 준비한 뒤 살짝 데워 미지근한 온도로 맞췄습니다. 서방님, 이 쌀뜨물에는 쌀의 전분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종이를 손상시키지 않고도 젖은 부분의 수분을 빼낼 수 있어요. 정말 그런 방법이 있나? 만수가 의아해하자 유하는 깨끗한 배 조각을 쌀뜨물에 적셔 젖은 책면을 부드럽게 닦아냈습니다. 놀랍게도 술 냄새가 점차 사라지면서 번졌던 글자들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게 웬일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들기름을 써야 해요. 유하는 들기름 몇 방울을 깨끗한 천에 묻혀 젖은 종이 위에 살며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돌로 눌러 하루 종일 말렸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들기름은 종이 섬유를 보호해서 갈라지거나 바스러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책을 다시 펼쳐보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글자들이 충분히 읽힐 수 있을 정도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부인, 당신은 정말. 만수는 감동에 벅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도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너는 어디서 이런 지혜를 배웠느냐? 어머님, 가난한 집에서는 책 한 권도 귀해서 조금이라도 상하면 이렇게 살려서 썼어요. 시아버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현명한 며느리를 얻었구나. 이런 일까지 할 줄 안다니.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후 마을의 두장이 급히 만수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만수야, 큰일 났다. 이번 과거 등록이 3일 후에 마감된다는 소식이 들렸어. 뭐라고요? 올해는 응시자가 너무 많아 등록 기간을 앞당겼다고 하네. 3일 안에 향교에 가서 등록하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 없어. 만수는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등록조차 못한다면 모든 게 포탕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치 때를 맞춘 듯 대식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만수야, 새로 들어온 기생 진짜 예쁘다던데. 대시, 그건 나중에. 지금 나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 뭐가 문제야? 만수야, 현실 좀 봐. 3일 안에 등록하려면 지금 당장 길을 떠나야 해. 밤길은 위험하고 낮에 가려면 내일 새벽에 출발해야 하는데 너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 만수는 심히 갈등했습니다. 대식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향교까지는 걸어서 이틀 정도의 거리였고 만약 길에 비가 온다면 등록 기간을 놓칠 가능성도 컸습니다. 그냥 다음 해를 기약하는 게 어때? 한 해 더 공부하면 더 확실하잖아. 대식이의 유혹은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하가 조용히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기름통과 새 등심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등잔 기름이 부족해서 보충해 드리려고요. 유하는 아무 말도 더 하지 않고 등잔에 기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심지를 다듬어 불을 더욱 밝게 만들었습니다. 문 앞에는 대식이가 가지고 온 술집의 화려한 등불이 떠 있고 안쪽에는 유하가 정성스럽게 기름을 채운 작은 등잔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불빛을 따라갈 것인가? 그 순간 만수는 유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도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등잔 옆에 책을 정갈하게 펼쳐두고 붓과 먹까지 정제하게 정리해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만수는 두 불빛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술집의 불빛은 화려하고 눈에 띄었지만 잠시 후에는 꺼질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등잔불은 작고 조용했지만 밤새도록 꺼지지 않을 듯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유하는 오직 등잔에 기름을 채운 것 외에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택은 온전히 만수의 몫이었습니다.
만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시, 미안하지만 술은 오늘을 밝히고 글은 내일을 밝힌다. 나는 내일을 택하겠다. 대식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책 좀 읽었다고 과거가 쉬운 줄 알아? 돌아보지 마. 아니야, 대시. 너가 나를 시험해준 덕분에 내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 대식이는 만수를 한참 지켜보더니 결국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대식이가 사라지자 만수는 유하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당장 내일 새벽에 길을 떠나야겠소? 네, 준비해 드릴게요. 그날 밤 유하는 잠도 설치지 않고 만수의 여행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마른 밥으로 주먹밥을 만들고 물통을 가득 채우며 길에서 입을 따뜻한 옷도 꾸려주었습니다. 만수는 그날부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서방님,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시면 결과는 따라올 거예요. 새벽 4시, 만수는 길을 떠났습니다. 유하와 시부모가 대문 앞까지 나와 길을 배웅했습니다. 아들아, 조심히 다녀와라. 서방님, 몸 건강히 다녀오세요. 만수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등불을 켜준 덕분에 나는 길을 찾았소. 이틀 후, 만수는 무사히 향교에 도착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다시 집으로 돌아와 더욱 치열하게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2달이었고 만수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유하는 묵묵히 만수의 뒤를 지켜주었습니다. 차가 식기 전에 따뜻한 차를 다시 끓여다 주고 밤늦도록 등불을 밝혀두며 남편의 학업을 돕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서방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고맙소, 부인. 당신이 있어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 마을 사람들도 만수의 변화를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달라졌구나. 지난해부터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 이번에는 진짜 바뀐 것 같아. 그렇게 만수는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2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과거 시험에서 그는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유하는 위로의 말 한마디도 탓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따뜻한 쌀밥과 맛있는 나물 반찬을 차려놓았고 조용히 책을 정리하며 등불을 다시 켜주었습니다. 만수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낡은 책의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수없이 본 글들이었지만 그날따라 특별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장인 어른이 직접 붓수로 쓴 지혜의 말씀들이 그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글들과는 달리 더욱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글씨였으며 마치 사위인 만수를 위해 특별히 남겨둔 가르침 같았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한 구절씩 읽어나갔습니다. 학문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을 읽는 순간 만수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공부를 한 이유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쥐상 올리기 위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고 한 집안이라도 더 일으키는 것이다. 만수는 잠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과거는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장인 어른의 말은 그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선비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과 같아서 자식을 키우듯 백성을 돌봐야 한다. 이 대목을 읽으며 만수는 유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유하가 시댁 식구는 물론 이웃 사람들까지 걱정하며 돌보는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화려함을 멀리하고 검소함 속에서 진정한 부를 찾는다.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술과 풍류라는 헛된 화려함만 쫓아다녔던 것을 반성했습니다. 권력을 얻었을 때야말로 더욱 겸손해야 하니 높은 자리는 남을 섬기는 자리임을 잊지 말라. 이 말씀에서 만수는 깊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과거를 통해 얻는 벼슬이 남을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남을 돕는 자리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그에게 결코 해본 적 없었습니다. 글 읽는 목적이 벼슬이라면 그 글은 독이 되고 백성을 위함이라면 그 글은 생명의 샘이 된다. 만수는 책을 잠시 덮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해왔는지 명확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물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다. 성급히 하려 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만수는 다시 한번 유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유하가 결코 자신을 강압적으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주며 응원해준 것이 바로 이런 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마지막 구절이 그를 가장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나의 후손들아, 진정한 선비의 길을 걸어가거라. 글은 벼슬 얻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이니라. 이 모든 글씨가 마치 번개처럼 만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 이제 알겠다. 김만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허무한 세월을 보내는지, 그리고 진정한 공부와 선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뭘 했던가? 28년을 어찌 이렇게 보냈던 말인가? 눈물이 주르륵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유하가 조용히 다가와 만수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부인, 당신이 이 책을 가져온 까닭을 이제야 알겠소? 이것은 그저 책이 아니라 삶의 길이었고 참된 선비가 걸어야 할 길이요. 유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드디어 만수의 마음에 닿았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학문을 배우는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위함이라고. 그래서 당신이 그 귀한 옥비녀 대신 이 책을 가져온 것이군요.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진정한 보물은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만수는 유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소? 학문이란 출세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이로구나. 부끄럽소. 당신은 늘 이웃을 돌보고 집안을 살렸는데 나는 그저 놀기만 했으니. 서방님, 지나간 일은 됐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하지요. 글은 벼슬이 아니라 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만수는 전과 판약양인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붓을 들여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술동무들이 찾아와도 예에 바르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할 일이 있어서. 글 공부 말이냐? 너 정말 미쳤구나. 떨어졌으면 끝이지. 재능이 없는 거야? 아니, 이제야 내 재능을 찾았어. 정신을 차렸다. 만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촛불을 켜고 글을 읽었습니다. 장인 어른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경전에 담긴 진리를 꾸준히 깨달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낮에는 시댁의 농사일에 참여하며 몸을 움직이고 저녁에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유하는 계속해서 묵묵히 그의 뒤를 지켜주었습니다. 차가 식기 전에 따뜻한 차를 다시 끓여다 주고 밤늦도록 등불을 밝혀두며 남편의 학업을 지원했습니다. 서방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고맙소, 부인. 당신이 있어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 시부모도 아들의 큰 변화에 깊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사람이 되었구나. 며느리 덕분이야. 그 책이 아들을 깨워준 거지. 시아버지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봄이 여름으로, 여름이 가을로 바뀌는 동안 만수의 학문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한때 술과 풍류에 빠져 살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제는 진정한 선비로서의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 그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달라졌구나. 작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그 한 권의 책이 만수의 마음속에 불을 지핀 건가 봐. 만수가 본격적으로 공부에 매진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다음 과거 시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의구심과 기대를 겹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과거에 합격한다고? 3년 공부로 될 리가 없어. 글쎄, 예전보다는 나아보긴 하지만 그 낡은 책 한 권 믿고 장원급제를 할 순 없지.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만수의 꾸준한 노력을 보고 그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보니 정말 달라졌더라. 아마 그 며느리 덕분일까? 아침마다 글 읽는 소리가 들리고 밤늦게까지 등불이 켜져 있는데, 하지만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식이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만수가 가지고 있는 그 책 말이에요. 사람들이 의아해하자 대식이가 속삭였습니다. 만수가 장인 필사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과거 답안 모음집이 아닐까요? 뭐라고? 그럴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3년 만에 그렇게 실력이 급격히 늘 수 있겠어요? 분명히 비밀이 있을 겁니다. 대식이의 악의적인 소문은 마치 불씨처럼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긴 했지? 3년 전까지는 술당이었는데 혹시 정말 답안을 미리 알고 시험을 볼 건 아닐까? 의구심은 점점 커져가며 이웃한 마을까지도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향청에서 공식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향청의 사령이 깔끔한 파란 관복을 입고 만수의 집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김만수 대가 호. 네, 그렇습니다. 과거 답안 유출 의혹이 제기되어 확인차 왔소. 문제가 된 책을 보여주시오. 이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책을 꺼냈습니다. 온 가족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사령이 책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사령은 책의 여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오답 표시와 날짜가 적혀 있지 않소?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재교정 흔적이군요. 책의 각 페이지에는 장인 어른이 오랜 시간 공부하며 남긴 흔적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틀린 답에는 가로 막대기 표시가, 맞는 답에는 동그란 표시가 그려져 있었고, 심지어 정유년 3월 재검토 무술년 4월 수정과 같이 구체적인 날짜까지 적혀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만약 이 책이 속임수로 만든 답안집이라면 어찌 그토록 많은 지워진 흔적과 수정 표시가 남아있겠소? 사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하는 듯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답안집이 아니라 진정한 학습서로군요. 이런 흔적들은 오랜 시간 꾸준히 공부하며 남기는 것이고, 여기에 적힌 내용을 보니 과거 시험 문제와는 전혀 다른 개인적인 학습 기록들이군요. 이 책에는 비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학문을 갈고 닦으며 남긴 성찰의 흔적이었을 뿐입니다. 사령은 모든 의심을 거두고 돌아가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지 마시오. 이 책은 정당한 학습서임을 확인했소. 다음 날 드디어 과거 시험 당일이었습니다. 소문과 조사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어 온 마을 사람들이 시험장으로 가는 길가에 모여 구경을 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글쎄, 기대는 안 하지만 혹시나 3년 공부로 급제하면 정말 기적이지.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제는 좀 기대되기도 해. 만수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유하와 시부모는 뒤에서 조용히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응원의 손을 모았습니다. 시험은 총 3날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 초시에서는 사서삼경에 대한 기본 지식을, 둘째 날 복시에서는 정치와 역사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를, 셋째 날 전시에서는 직접 임금 앞에서 답변하는 실력을 평가받았습니다. 만수는 한 번도 긴장으로 흔들리지 않고 차근차근 각 문제의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장인 어른의 가르침과 자신이 깨달은 진리가 머릿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왔고, 학문은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모든 문제에 답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며칠 뒤 예조 앞마당에는 북소리와 함께 과거 합격자 명단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숨을 죽이고 명단을 쳐다보았습니다. 갑과 제일인 장원 김만수, 관리가 높은 목소리로 이름을 읽어내리자 순간적인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군중은 잠시 웅성거리다가 갑자기 정적이 흘렀고 이내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정말 장원급제야. 세상에, 이럴 수가? 3년 만에 장원급제라니. 이전에 만수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비웃음은 찬사로, 의심은 존경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하는 멀리서 등잔 심지처럼 떨리는 손을 꼭 쥐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주변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새시댁이 가져온 그 책이 진짜 보물이었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장원급제라는 소식은 단숨에 고을 전체로 퍼져 처음에는 얼어붙은 듯 조용했지만 금방 축제 분위기로 뒤바뀌었습니다. 대식이는 창피함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속히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유하를 꼭 안고 목이 메인 채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건 단순한 책이 아니었소. 내 삶의 길이었고 내가 걸어야 할 참된 선비의 길을 가져다 준 것이었소. 유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드린 것뿐이에요. 아니요. 당신의 지혜와 인내가 나를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었소. 만수는 유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장터에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조용히 등잔불을 켜준 마음, 책에 술이 엎질러졌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되살려준 정성, 이 모든 게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소. 시부모도 달려나와 유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가야, 너가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구나. 시아버지는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져온 그 책이 아들을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너가 그 아들을 지켜주었으니 정말 고맙다.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 거야? 시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들 교육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너가 와서 기적을 일으켜 주었구나. 이제야 알겠다. 진정한 혼수가 무엇인지.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축하하러 만수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온 것은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축하네. 우리 마을에서 장원급제가 나오다니 새시댁 정말 대단하구나. 아닙니다. 당신들의 격려 덕분입니다. 이어 촌장과 마을 원로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김만수, 축하한다. 우리 고을의 자랑이구나. 새시댁에게도 축하 인사를 드리네. 현명한 부인을 만난 덕분이야. 이제 더는 조롱이나 의심의 말은 없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유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며느리로구나. 지혜로운 부인을 만난 남편이 복이 많구나. 그 낡은 책이 진짜 보물이었네. 장터에서 유하를 조롱했던 사람들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새시댁, 미안하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유하는 너그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일에는 각자의 때가 있는 법이지요. 그때 뒤늦게 대식이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고개를 푹 숙인 채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대식이는 어정쩡하게 축하 인사를 건네려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못났다. 너가 공부할 때 방해만 하고 소문까지 퍼뜨렸어. 만수는 대식이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대시. 지나간 일이야. 아니야, 난 정말 친구 자격이 없어. 특히 형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대식이는 다시 고개를 숙였고 이번에는 유하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유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불을 켰을 뿐입니다. 들어갈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이지요. 앞으로는 술 대신 등잔불을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대식이는 웃지 못했고 유하도 과도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배움의 힘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 후 대식이는 술을 완전히 끊고 농사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수의 마당에 모여 앉아 장원급제를 함께 축하했고 촌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장원급제가 나오다니 이제 우리 고을도 이름이 날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새시댁이 가져온 것은 낡은 책 한 권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만수의 집안은 진정한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풍족했습니다. 만수는 유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아닙니다. 서방님. 서방님 안에 이미 진정한 선비가 될 씨앗이 있었어요. 저는 그저 물을 줬을 뿐입니다. 시아버지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닫는다. 진정한 보물은 금은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구나. 마을 원로가 일어나 유하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새시댁, 우리 마을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네,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유하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온 마을에 등불이 환하게 켜졌고 사람들은 늦은 시간까지 축하잔치를 벌였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알았습니다. 진정한 혼수는 값진 옥비녀가 아니라 유하의 지혜와 순수한 마음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마음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이후 만수는 벼슬에 나가 청렴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고을에 부임하든 가장 먼저 굶주리는 백성을 찾아 살폈고 모르는 백성을 위해 야학을 열어 직접 그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고을 사도님은 정말 훌륭하시다는 평가가 나돌았고 한번 흉년이 들자 자신의 월급을 모두 털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백성이 굶는데 관리 혼자 배불리 먹을 수는 없지요. 유하도 함께 가서 관리 부인들 모아 바느질을 가르치고 어려운 집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한 채의 집을 살린 작은 불빛이 이제는 한 고을을 밝히는 큰 빛으로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그 출발이 화려한 옥비녀가 아니라 낡은 책 한 권과 유하의 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주들이 무릎 아래 모여들었을 때 시부모는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값진 혼수가 무엇인지 아느냐? 금이냐? 은이냐? 아니다. 진실한 마음과 지혜로다. 너희 어머니는 옥비녀 대신 책 한 권을 가져오셨지만 그것이 우리 집안을 일으킨 진짜 보물이었단다. 그리고 시부모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 거라.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의 깨달음에서 나온다. 자연스러운 힘이 가장 크고 사람의 마음은 봄날의 새싹과 같아서 억지로 뽑아내려 하면 죽지만 따뜻하게 기다려주면 저절로 자라나는 거란다. 지금까지도 그 마을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해 저 내려옵니다. 비녀 대신 책 한 권을 선택한 그 작은 결정이 한 집안을 일으키고 세상을 밝힌 씨앗이 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허영보다는 내실을, 거칠음보다는 진실한 마음을 택한 유하의 지혜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